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원자, 그 다음에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가 일단 많이 떨려서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처음이라서 한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자라는 게 있죠. 원자의 구조가 보시면 이 가운데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자 핵이고요. 원자 핵. 그 다음에 이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뭐 이렇게 채워진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우리가 태양계, 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듯이 이것도 작은 제 태양계로 비유했을 때 태양계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태양이라면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여기서도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게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원자 핵,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전자, 그리고 이제 전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잘못 표기를 했네요. 플러스 전하는 일단 전하에 대한 개념. 전하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적 현상. 그냥 쉽게 말하면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하라는 게 있어야 전기라는 어떤 전기적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하에는 종류가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원자 핵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수 없어요.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가지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핵은 여기 보시면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의 개수만큼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 핵은 뭐 플러스 전하가 한 개도 되고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하나 있다 이러면 전자가 하나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 핵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자 핵 하나에는 플러스 전하가 두 개 이상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 하나에는 마이너스 전하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만약에 원자 핵에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8개 있다. 전하량이 8개.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는 몇 개죠? 8개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기적으로 만약 그 일치가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개수가 일치하면, 보셨죠? 아까 원자에게 플러스가 하나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한 개가 있는 거고, 플러스 전하가 두 개가 있는 원자 핵이 존재한다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원자 핵이 아니고 전자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 그렇게 해서 개수가 일치하게 되면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성. 개수가 일치하면요.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구조도 알아봤고, 거기에 대한 특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와 원자, 우리가 원소와 원소를 많이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고 서로 비슷하기도 해요. 원소는 성분입니다. 어떤 성분. 원자는요, 입자입니다. 이거를 만약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하고요. 네, 쪼갰을 때, 이러한 쪼갰을 때를 뭐라고 하냐 이러면 이제 원소가 아닌 원자. 왜냐면 입자면서 개수의 개념을 가진 게 원자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성분이면서 종류입니다. 종류의 개념이 뭐죠? 이 하나의 물질이 몇 개죠? 이거를 몇 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원소로 따지면 한 개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원자는 이것을 쪼갰을 때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 근데 여기서 종류가 다른 종류가, 원소는 만약에 이거 하나면 이거 하나 있을 때 원소가 몇 개냐고 하면 당연히 하나예요. 이 물질이 하나니까. 그런데 다른 종류의 물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쪼갰을 때 그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넓게 봐서 이 두 개를 봅니다. 지금 이 두 개를 봤을 때 원소의 종류는 몇 개죠? 두 개입니다. 왜일까요? 이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그다음에 B라는 물질이 같은 종류의 물질이 아니고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원소는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성분. 그러니까 조금 더 숲과 나무로 비유를 해볼게요. 원자는 나무로 볼 수 있고, 원소는 당연히 뭐로 될까요? 숲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나무와 숲, 그리고
그리고 이제 원소와 원자의 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여길 보세요. 원소와 원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딸기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원소는 몇 개일까요? 원소는 1개입니다. 왜죠? 딸기라는 종류가 하나니까. 하지만 원자는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왜일까요? 개수니까. 다시 하나만 하면 좀 어렵겠죠? 딸기 3개와 포도 2개가 있습니다. 원소는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왜일까요? 딸기가 한 종류, 포도가 한 종류, 1 플러스 1, 2. 너무 쉽죠? 원자는 딸기가 3개, 포도가 2개, 그냥 3 플러스 2죠. 총합입니다. 총합. 다섯 개.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원소와 원자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분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분자. 분자는, 네, 원자가 뭉쳐서 어떤 물질의 역할과 성질을 나타낸다. 좀 어렵죠. 우리가 봤던 이 원자들 하나하나가 그냥 원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뭉쳐 있으면 분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그리고 뭉치게 되면서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분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분자인 상태에서, 이전에는 원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합쳐져서 분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 이제 분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분리시키면 어떻게 되죠? 분리시키게 됩니다. 원자가 다시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자가 가지고 있었던 성질을 잃게 돼요.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 사실 정확한 표현은 물 분자가 될 거죠. 물 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편하게 그냥 물이라고 하는 거고, 수소 2개와 황화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물 분자는 우리가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광합성 작용할 때 이 물 분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가 물로서 먹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눠졌다면, 이렇게 여기 수소, 산소 나눠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자 하나, 원자 2개, 수소라는 원자가 2개가 있는 거고, 산소라는 원자가 하나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다른 걸로는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건 분자를 분리시키면 고유한 성질을 잃는다. 예, 그걸 물 분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면 물이라는 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입자로, 여기서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같은 종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분자라고 할 수가 없다. 쉽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가 있어요. 얘도 원래 그냥 과산화수소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이 이건데 사람들은 이제 알아듣는 거죠. 과산화수소, 정확히는 과산화수소 분자, 물 분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분자라고 따로 이렇게 이제 분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넣은 것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는 종류가 같습니다. 원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원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 산소 2개와 수소 2개, 산소 원소가 하나인데 여기는 산소 원소가 2개입니다. 그럼 전혀 같은 종류의 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물 분자인데 그럼 이것도 물 분자? 아닙니다. 산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죠. 분자의 종류가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개수, 원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게 되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자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물과 과산화수소 이렇게 그림,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원래 먼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자와 원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뭐죠? 원자. 그런데 성질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성질.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 성질 자체가 곧 분자입니다. 성질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구가 전제가 붙으면 이때 가장 작은 분자는 입자는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자. 원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자 한 개만으로는 성질을 가지지 못해요. 아까도 분리시켜서 성질을 가질 수가 없다, 잃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가 되는 거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가장 작은 입자는 분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